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들 행각이 전국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산도 예외는 아닌데 3년째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의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부산 벚꽃이 102년 만에 가장 이른 시기에 개화했습니다. 평년 대비 9일이나 빨랐는데 일주일 후 만개한 벚꽃 모습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부산경찰청이 건설 현장 폭력 행위를 벌인 376명을 단속했습니다. 금품 갈취가 가장 많았고 채용과 장비 사용 강요가 뒤를 이었습니다.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이 부산을 방문하는 4월 4일부터 나흘간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자율 차량 2부제가 시행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빌라왕 전세 사기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빌라왕을 시작으로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들 행각이 전국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3년째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드러난 피해 규모만 24억여 원에 달합니다. 장보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30대 자영업자 김재규 씨는 지난 2019년 부산의 한 신축 빌라에 전세로 들어왔습니다. 당시 전세값은 7,500만 원. 주변 빌라 중 가장 비쌌지만 지은 지 1년이 안 된 신축이라 선택했는데 입주한 지 1년 만에 믿지 못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6천이 대출이거든요. 이제 2년 연장하고 또 2년이 지금 돌아오는 4월인데 이거 6천만 원을 이제 아예 다 갚아버려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거 못 갚으면 이제 신용불량인 거죠. 대학생이었던 또 다른 세입자는 졸업 후 다른 지역에 취업을 하게 돼 보증금을 받지도 못하고 방을 뺐습니다. 지난해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저 변호사 사갖고도 판결도 받아놓고 저도 다 해보고도 길 안에 방법이 없더라고요. 500 가까이 썼지 그때도. 실제로 계속 지금 돈만 추가로 들어가고 돈은 못 받고 있고. 이처럼 전세로 들어온 40세대의 전세 보증금은 총 24억여 원 상당으로 단 한 세대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해당 빌라는 현재 소유주인 건설사가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갚지 못해 경매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더욱 희박해집니다. 집이 경매에 들어가면 세입자들도 배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낙찰 대금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 대금에서 은행 빚을 변제하고 나면 대부분 남는 돈이 없어지는 겁니다. 남아있더라도 세입자들은 보증금 비율대로 나눠 가져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 법적인 건물 소유주는 자신도 피해자라는 입장입니다. 자신은 해당 건설사의 직원으로 당시 명의만 빌려줬을 뿐이라며 실소유주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도 뒤늦게 알았다고 말합니다. 세입자분들도 전세 계약할 때 그거하고 다 했을 겁니다. 저하고는 일일도 없었습니다. 해결해 나가자 같이 고소를 해서 그것도 좀 한 몇 번 좀 수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세입자분들한테. 전문가들은 신축 빌라의 경우 아파트처럼 공시가격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증금 사기가 빈번하다며 계약 당시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신축 빌라라고 하더라도 주변 전세 시세보다 높을 경우에는 주의를 하셔야 되고 반드시 보증금 반금 지급과 동시에 근저당권을 말소한다는 특약사항을 넣으셔서 한편 보증금 사기와 관련해 실제 빌라의 소유주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네, 김민지 아나운서. 요즘 날씨도 따뜻해진 데다 월요일부터는 병원을 제외한 모든 공간에서 마스크 없이 생활할 수 있게 되었죠. 네, 정말 오랜만에 온전하게 봄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질 급한 부산 벚꽃은 벌써 활짝 폈더라고요. 부산 벚꽃 102년 만에 가장 이른 시기에 개화했다고 합니다. 네, 이른 벚꽃 개화 이유와 만개한 부산 벚꽃은 언제 볼 수 있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운대 그린시티 일대 도심 내 벚나무마다 벚꽃이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기상 관측의 표준이 되는 부산 중구 벚나무 기준으로 평년 대비 9일이나 빨랐습니다. 기상청 관측이 시작된 1921년 이후 가장 이르게 핀 건데 102년 만입니다. 부산 벚꽃 명소로 꼽히는 남천동 벚꽃 군락지도 지난해보다 엿새나 일찍 개화했습니다. 남천이동 행정복지센터 앞 벚나무 한 가지에서 3송이 이상 꽃이 활짝 폈다는 의미입니다. 벚꽃 만개하는 시기도 앞당겨져 남천동 벚꽃 군락지에서는 이번 주말 만개한 벚꽃의 향연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벚꽃의 개화는 3월의 기온과 일조 시간의 영향을 받습니다. 올해는 평년에 비해 기온이 높고 일조 시간도 길어 벚꽃이 생각보다 이르게 개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개화 후 약 일주일 이후에 벚꽃이 활짝 피니 야외 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벚꽃 명소에서는 다채로운 봄꽃 축제가 펼쳐집니다. 3월 26일 금정구 윤산 벚꽃 축제를 시작으로 강서 낙동강 30리 벚꽃 축제는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낙동강 제방을 따라 펼쳐진 벚꽃길을 마주할 수 있는 삼낙 벚꽃 축제는 4월 1일 열립니다. 부산 기온은 23일까지 최저 14도에서 15도, 최고 기온 19도로 예상됩니다. 이달 말까지 큰 추위 없이 포근한 날씨가 이어져 마스크 없는 만연한 봄을 만끽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은퇴 후 집안채가 자산의 전부인 분들 많습니다. 이럴 경우 요즘같이 집값이 떨어지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묻어주는 고정자산 비중을 줄이고 현금 흐름 중심의 자산을 늘리라고 조언합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가계에서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60%가 넘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는데 최근처럼 집값이 떨어지면 가계 자산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고령의 은퇴자들에겐 더욱 취약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우상향하는 구조로 됐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당연한 현상이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전보다 부동산의 상승 주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짧아졌습니다. 옛날에는 뭐 10년 턴을 봤다면 5년 턴, 3년 턴까지도 굉장히 급속과 급냉이 급격하게 나타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남다른 애착도 이 같은 자산 구조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합니다. 부동산 중독 세대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부동산 중독 세대. 네. 재밌는 근데 그게 표현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문제는 갈수록 이제 뭐 저성장이라든지 또 인구 감소 이런 게 겹치면은 굉장히 이게 이제 든든한 안전 자산이 아니라 또 다른 이제 위험 자산이 될 수 있다는 뭐 그런. 전문가들은 현금 흐름 중심의 자산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금융자산하고 부동산하고 5대5로 섞는 게 제 생각에는 좋아 보이고요. 부동산은 한 번 사놓고 가격이 오르는 그걸 기다리는 부동산보다는 매달 캐시플로우가 나오는 그래서 부동산은 저기 월세가 나오는 상품이라는 인식을 좀 굳건하게 가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인 것이 수익형 부동산. 주거용으론 빌라와 다세대 등이 있고 상업용으론 오피스텔 등이 있습니다. 매월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최근처럼 부동산 시장이 하락할 땐 투자에 신중해야 합니다. 지금은 기다리셔야 되죠. 기다려야 됩니까? 왜냐하면 금리가 워낙 높다 보니까요. 이게 역마진이 납니다. 역마진은 정확히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료 받아봐야 대출이자 내고 나면 없다는 거죠. 없다. 오히려 손해 본다. 그래서 지금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요. 실제로 상가 투자를 했다가 실패한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100세 시대의 은퇴자 맞춤 부동산 투자 전략. 특집 헬로 이슈 토크는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 부동산 전문위원과 하정민 전주대 부동산 국토정보학과 개건 교수를 초대해 관련 내용을 살펴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먼저 해운대을 김미애 국회의원 소식입니다. 김미애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해운대을 당협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위원 60여 명과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며 봄맞이 수영강변 대청소에 나섰습니다. 이후 센텀 이지구 추진 현황과 중점 사항을 점검했는데요. 지역 발전을 위한 논의가 현실화돼 지역 주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정동만 국회의원 소식입니다. 1억 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고가의 전기차나 수소차에 세금이 더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동만 의원이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현재는 차량 가액이 2천만 원대인 A사 1999cc 중형 세단의 자동차세는 약 39만 원입니다. 반면 2억 원이 넘는 비사 전기차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10만 원인데요. 보기에도 불평등한 상황이죠. 정동만 의원은 자동차세를 합리적으로 과세해 조세 부담 형평성을 제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 진구갑 서병수 국회의원 소식입니다. 서병수 국회의원이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광역지자체에 이양할 수 있도록 도로법과 항만법, 말이나 항만 조성과 관리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부산에서도 지방 소멸을 극복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죠.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실질적인 권한을 광역자치단체가 갖게 됩니다. 도시와 공항, 항만, 산업단지, 관광지 등 부산의 실정에 맞게 맞춤형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실현이 가능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부산시는 국제박람회 기구 실사단이 부산을 방문하는 4월 4일부터 나흘간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자율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은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와 승합차로 차량 끝 번호가 홀수인 차량은 홀수날, 짝수인 차량은 짝수날 운행이 제한됩니다. 시는 공공기관의 부설 주차장은 2부제 적용 대상 차량의 출입을 의무적으로 제한하고 민간 부설 주차장도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동구의회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9개 홍보단이 21일 덴마크 코펜하겐으로 출국했습니다. 동구의회 이상욱 의장 등 의원과 의회 사무과 직원 9명으로 구성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9개 홍보단은 7박 9일 일정으로 덴마크와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3개국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홍보단은 각국 주재대사관을 통해 각국 정부의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호소하는 서한문을 전달하고 스웨덴 스톡홀름 웁살라 지방의회와 만나 부산 유치 지지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부산경찰청이 건설 현장에서 폭력 행위를 벌인 376명을 단속하고 노조 간부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단속 유형별로는 원래비 등 금품 갈취가 52%로 가장 많았고 채용, 장비 사용 강요 24%, 업무 방해 17% 순이었습니다. 부산경찰은 건설 현장 폭력 행위는 중대한 사회 문제라며 주동자와 지시, 공모 가담자까지 수사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다툰 뒤 만취 상태로 택시를 빼앗아 운전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기장경찰서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21일 오전 2시 28분쯤 기장군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택시기사와 요금 시비를 벌이다 기사를 밀친 후 시동이 걸려있는 택시를 빼앗아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집에서 잠자고 있던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시가 21일 백스코에서 빅드림 부산의 미래 선포식을 했습니다. 이날 선포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을 비롯해 구청장과 군수,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부산시는 올해를 부산 대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물류허브 도시, 금융혁신도시, 디지털 신산업도시, 문화매력도시, 글로벌 관광도시 육성 등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위한 5대 핵심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